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논리 특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또는 혹시나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틈날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논리란 무엇인가. 뭐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또 너무 길게 해봐야 뭐 좀 불필요한 이야기고 그냥 여러분들의 설명 듣고 하면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는요. 더구나 이제 유튜브 클립들은 좀 짧게 올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논리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논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수업을 좀 특강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저 사람 논리적이라고 할 때 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귀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이제 논리학에서 다루는 대체적인 것은 일단은 연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저랑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연역은 좀 수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논리적이라고 할 때 저 사람 뭐 수학 문제를 잘 풀어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잘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뭐 면접 때 논리적인 말을 잘한다 또는 그 논술 시험에서 그 논술문을 잘 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좀 귀납적인 논리를 훌륭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연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 대체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역적인 의미에서의 저 사람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분들은 논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거고 전혀 감이 안 오긴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이제 연역과 기납이 우리가 평상시에 좀 사용을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뭐 연역 논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납 논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 보통 논리학의 첫 스타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나갈 때는 연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냥 대체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귀납에 대해서 배우죠. 그건 좀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라고 할 때 그 논리의 의미가 또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논리적이야. 아무 논리가 없다라고 비판할 때는 대체로 귀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논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이게 제가 정의한 논리학의 정의입니다. 이 한자 자체가 이 한자 자체가 어떻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사인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한자 자체가 뭔가를 논하는 이치거든요. 뭔가를 논하는 이치. 논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말 하나를 가지고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이죠. 이 하나의 문장 가지고는 논리가 서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이 뭐 참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참이라고 하는 진술인 거지, 참인 진술인 거지 논리적인 진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논리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따라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좀 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를 댄 것이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논리가 안 서고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따라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진술과 이 진술 또는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해 볼 수가 있어요. 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문장이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지 이제 논리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는 참말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이 논리적이겠거니, 이게 그렇지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계속 이야기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단독적인 진술로만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야,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논리적이야, 그거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래 저 사람이 쓰는 말이 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연역 논리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배우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의아해 하는 거는 거짓말과 거짓말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연역 논리적으로, 연역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오늘 배우진 않고요. 후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실 거는 거짓말과 거짓말 사이도 얼마든지 논리적일 수 있다. 그 까닭은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명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말을 타이틀을 안 쓴 이유는 이 말이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건데, 제가 파워포인트 지금 그 사인펜으로 한번 써보고 있어서 조금 글씨가 그렇습니다. 논리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한 학문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그런 학문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일상어로 쓰지를 않고 엄밀하게 번역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논리학에서도 명제라는 말을 씁니다. 명제는 여러분 그냥 문장이고 하나의 진술이다. 뭐 의문문이나 뭐 감탄문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다로 끝나는 그냥 진술이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연역 논리에서는 요 논리학에서는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거, 그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려움이 없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참인 진술, 참인 명제가 되고, 일본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된 진술이니까 거짓말인 명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 거짓이 명확한 그런 명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을 다루냐면 이와 같은 참이나 거짓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진술, 다시 말해 명제가 논리학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명제입니다. 다만 요 위에 있는 두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명제고, 아래에 있는 명제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약간 난이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설이라고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를 잠깐 한번 이 명제를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쌀 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논리학이 뭐 처음부터 무미건조하게 쭉쭉 나가면은 우리가 이 논리학을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논리학의 그 텍스트나 결론서를 보면 이 역설은 나중에 나오는 건데 저는 그냥 이 명제를 설명할 때 지금 잠깐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수업 끝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쌀 한 톨이 있다고 하시죠. 생각해보죠. 요 쌀 한 톨이 이건 여튼 더미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뭐 쌀 덤이라고 할 때 얼마 덤이라고 하기는 쌀 두 톨밖에 없죠. 예, 쌀 두 개 덤이가 아니죠. 세 개는 어떻습니까? 예, 쌀 세 톨도 덤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쌀 덤이라 이것은 쌀 덤이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쌀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쌀 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쌀 덤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참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씩 쌀 한 톨을 계속 하나씩 이렇게 한 톨 한 톨씩 계속 늘려 나간다고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쌀 덤이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퀘스천 마크가 나오겠죠. 어떤 순간까지는 쌀 덤이고 어떤 순간을 이전에는 쌀 덤이가 아닌 어떤 지점이 있겠느냐는 거죠. 예, 이상한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애매한 순간 이것은 쌀 덤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쌀 덤이다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우리가 덤이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뭔 의미의 역설이냐면 우리가 명제를 참이나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술을 명제라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은 명제라 하더라도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덤이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역설적이냐? 우리들이 약속한 명제라고 하는 정의를 규정해 내렸는데 그 명제의 정의가 좀 흔들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약속이 흔들거린다는 의미에서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1이 아니라 빼기 1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어떤 사람이 머리숱이 많은데 한 올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계속 빠지다 보면은 이 사람 대머리다. 아직 이 사람 대머리 아닌데? 이 사람 대머리야? 아닌데 하다가 계속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뭐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대머리죠. 그럼 이 사람은 대머리에 대한 참이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대머리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대머리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고 하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애매한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치 아까 그 쌀 더미 이야기처럼요. 이것도 역시 더미의 역설, 뭐 대머리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죠.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오늘은 제가 이 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뭔 의미냐? 우리는 논리학을 처음 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저거를 마스터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는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예.
논리학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뭐 그거를 열심히 우리가 습득했다고 해서 꼭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랑은 좀 약간 지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더미 역설을 배우고 대머리 역설을 배우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하나를 뭐 배우는 거지.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T나 F라는 말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 우리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뭐 수학 같은 거 할 때 씁니다. 집합도 그렇고요.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기호 논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리학은 기본적으로요, 우리 인간의 말을 마치 뭐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치 수학처럼 생각을 하려고 한 노력이에요. 수학. 인간의 말을 마치 수학처럼. 여러분, 우리 언어가 수학하고 같습니까? 수하고 말하고 같아요. 어느 게 더 우리가 엄밀하다고 얘기하죠? 어느 게 더 정교하죠? 어느 게 더, 그렇죠. 수는 굉장히 정교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개발해낸 것 중에서. 이게 수학이 가장 정밀하고 모든 학문 중에 수학이 가장 엄밀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엄밀하진 않아요. 말은 보통 뭐 인문학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이거 말은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을 마치 수처럼 한번 해놓고, 마치 명제의 단위, 요 단위를 하나쯤 놓고 나중에 진리값도 TF를 해놓고, 마치 뭐 컴퓨터처럼, 공학처럼, 수학처럼 TF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과 말 사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도는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더미 역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학처럼 이 명제를, 문장 가운데 말 가운데 명제를 정해놓고 이걸 수처럼 설정해 놓고 논리학을 마치 수학처럼 계산해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 라는 차원에서 이 더미 역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논리 특강을 짤방을 조금씩 끊어 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올릴 텐데요. 논리학의 한계다. 다시 말해 말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저랑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